이거 하고 이제 가나요? 요거 하고 갈 거예요. 146쪽.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산점도와 상관관계라 있는데 거기 그림 나와 있는 거 좀 보세요. 이 산점도는 뭐냐면 두 별량, 이 두 별량 사이의 순서상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에 찍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여기 가로축, 요 가로축을 중간고사 점수로 할게. 아이고. 그 다음에 세로축을 기말고사 점수로 할게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중간고사를 되게 잘 봤는데 기말고사를 좀 못 봤어. 그러면 중간고사 점수는 높은데 기말은 낮은데 찍히겠죠. 요런데. 그 다음에 중간은 못 봤는데 정신 차리고 기말 잘 봤으면 요런데 찍힐 거고. 중간 기말 비슷하게 봤으면 뭐 이런데 찍히겠죠. 그렇죠? 해서 요거를 점을 막 이렇게 찍은 거야. 여기다. 이 근처에다 이렇게 점 찍은 거. 요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산점도라 합니다. 산점도. 자, 근데 요 산점도에서는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양의 상관관계 있고 하나는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두 개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상관관계에서 첫 번째 양의 상관관계 있죠. 양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볼게요. 양. 양. 왜 그러는 건데? 먹어야 될 약을 안 먹고 온 것 같아. 아직 좀 먹지 말아야 될 약을 먹은 것 같지는 않고 먹어야 될 약을 안 먹고 온 것 같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양의 상관관계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설명 보시면 두 별량 x, y에 대해서 거기 밑줄 하나 쳐가면서 볼게요.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도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에다 밑줄 칠게. 그리고 대체로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보겠습니다. 대체로. 동그라미 밑줄 다 쳤나요? 자, 얘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x가 늘어날 때, 자, 늘어나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x가 늘어날 때 y도 그러니까 위쪽으로 더 늘어난다는 소리야. 거기 이제 모양 보면 모양이 약간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 방향이 오른쪽 위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의 관계라고 할 건데요. 거기 내가 대체로에다 동그라미 하나 치라 했죠. 대체로. 이 대체로가 무슨 뜻이죠? 대체로. 대부분.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은 대체로 잘생겼다 하면 대체로 잘생겼다 하면 뭔 소리를? 한 열흘 중에서 하루 이틀은 조금 외모 체크 안 한 날이 있고 나머지 한 7, 8일은 잘생겼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말을 말자. 자, 아무튼 대체로라는 건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거의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소리고.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음의 상관관계 보겠습니다. 하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두 별량 x, y에 대해서 여기도 밑줄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엔 y 값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때 우리는 요거를 음의 상관관계라 합니다. 모양 한번 보세요. 모양이 이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음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다른 그림들 있죠. 거기 밑에 이제 봐보세요. 밑에 보면 동그라미 모양 모여 있거나 아니면 이 번데기가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얘가 이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 그럴 거냐면 관계 없음이라고 할 거예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할 겁니다. 거기도 이제 밑줄 칠게요. 두 별량 x, y에 대해서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밑줄 두 별량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별량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같은 관계에서도 요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요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요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세 개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때? 이 모양이? 약간 더 이렇게 홀쭉해지면서 요 가운데 선을 하나 가상선을 그었을 때 주위로 몰리죠. 그렇죠? 요런 거를 강한 관계라고 하고요. 강하다. 그 다음에 요거를 약한 관계라고 합니다. 약한 관계. 자, 거기 이제 밑에 한번 보세요. 양의 관계 또는 음의 관계가 산점도에서 한 직선에 분포되어 있을수록 그거 밑줄 칠게요. 한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을수록 강하다고 한다. 이렇게 밑줄을 치겠습니다. 한 직선 가까이에 분포되어 있을수록 상관관계가 강하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양의 관계, 오른쪽 위로 가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음의 관계. 요거 빼고는 다 관계 없음이야. 그리고 같은 관계 안에서도 약간 약한 게 있고 이렇게 강한 게 있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거 딱 그것만 기억한 상태로 문제 풀으러 가볼게요. 자, 넘어가서 138쪽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상관관계가 있는 거 고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관계는 두 개밖에 없어요. 양, 둘밖에 없습니다. 138쪽. 거기 보시면 1번하고 2번은 각각 양음이죠. 그렇죠? 1, 2번은. 근데 3, 4, 5는 이런 것들은 뭐라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확인 1번하고 2번 둘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가장 강한 음의 관계야. 일단 음의 관계를 찾아야겠죠. 이 5개 중에 음의 관계 2개 있습니다. 누구 있을까요? 음의 관계. 4번 5번. 음은 4, 5야. 근데 이 둘 중에 더 몰려있는 게 강한 거죠. 자, 이 중에 더 몰려있는 거 뭐예요? 4번이 더 몰려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2번. 산점도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기억, 두 별량의 순서상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래프 산점도. 요거 맞습니다. 산점도의 뜻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니은, 산점도에서 점들이 한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을 때 관계가 있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얘는 한 직선에 몰려 있어도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이건 관계가 없는 거야. 얘는 무조건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관계가 있어야지 이렇게 몰려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이런 거. 니은은 틀렸습니다. 무조건 한 직선에 몰려 있다 해서 맞는 건 아니에요. 디귿. 산점도에서 점들이 흩어져 있거나 좌표축에 평행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이런 거. 이랬을 때 관계가 없다. 요거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으면 관계가 없는 거 맞고요. 리을.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경향이 있을 때 양이 아니라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맞는 거는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볼게요. 139쪽. 자, 두 별량 사이의 관계가 요 모양이래. 이렇게. 그럼 얘는 잘 봐. 하나가 늘어날 때 얘는 어떻게 될까? 떨어져야 돼, 이렇게. 자, 요 화살표 좀 그려놓을까요? 여기다. 이렇게. 그림에다 그려놓으세요.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는 떨어져야 돼. 자, 1번 볼게요. 몸무게가 키. 몸무게가 늘어나면 키가 줄어드나요? 얘는 그럼 무슨 관계일까요? 이거는 대체로 키가 크면 몸무게도 더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양의 관계야. 양. 그 다음 2번 어머니의 나이와 아들의 키. 얘는 어때? 이건 관계가 없죠. 엄마가 나이가 100살이면 아들이 뭐 200cm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3번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산의 높이와 기온. 얘는 어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죠. 그렇죠? 그럼 얘는 올라갈수록 기온은 떨어지는 거니까 3번이 맞고요. 4번 수학 성적과 통학 시간. 수학 성적이 높으면 학교에서 집에서 뭔가요?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거 관계 없어요. 5번 여름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얘는 어떨까요? 이건 올라가면 올라가. 기온이 그치 높아지면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리겠지. 대체로. 저는 아이스크림을 안 처먹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조심할 거 있어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특별한 사견을 포함하지 마시고 대체로 생각하는 것들을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몸무게와 키. 저는 뭐 장원영 같은 경우에는 키가 아무리 커도 몸무게가 작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야. 대부분의 사람들. 내가 너보다 크잖아. 근데 내가 너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죠. 그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지. 내가 대질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대체로. 알겠지? 자, 밑에 두 개 한번 해볼게요. 확인 3번, 4번. 모르겠다 그거는. 자, 확인 3번 볼게요. 자,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대기 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농도가 높아진다. 그럼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양이겠죠. 양은 몇 번? 5번.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두 별량 사이의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1번 통화 시간과 휴대전화 요금. 저는 무제한 쓰는데요. 그런 거 안 돼. 보통 전화를 많이 하거나 데이터를 많이 쓰면 이제 요금이 많이 나오죠. 플러스 양이고요. 2번 예금액과 이자. 예금액하고 이자가 무슨 말인 줄 알아? 예. 모아놓은 돈이 많을수록 이자가 많이.
그치. 은행에 넣은 돈은 예금액이라 하고요. 이자는 은행이 이제 그거에 따른 대가로 주는 돈인데 돈을 많이 넣으면 당연히 이자를 많이 주겠죠. 맞고. 3번 거리와 시간. 저는 집 앞인데 친구는 10km인데 엄마가 차로 데려다 줘서 친구가 더 빨리 오는데요. 이런 거 안 돼. 보통 거리가 멀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4번 시력과 학력. 상관이 없지 않아요? 상관이 없죠. 눈이 좋으면 뭐 공부를 잘하나요? 그럼 나는 완전 개똥멍청이겠네. 그런 거 없고요. 5번. 5번은 어때? 인구수가 많았을 때 학교가 보통은 많겠죠. 그렇죠? 대부분 많습니다. 뭐라고? 아닙니다. 뭐 우리 동네만 무슨 할렘 가래 가지고 우리 동네는 학교가 없어요. 막 이런 거 안 되고 대부분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할렘에도 학교는 있겠지. 자, 넘겨봅시다. 140조.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3전도는 호영이 대만 학생들의 용돈과 지출액을 조사한 것이다. 자, 거기 보시면 가로축이 용돈이죠. 가로축 용돈. 그 다음에 세로축이 지출액이야. 여기 용돈하고 지출액이 있는데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만 좀 그어보겠습니다. 선 좀 그어보세요. 대강 그어보세요. 이쪽에. 그러면 얘들아, 요 앞에 보세요. 이 밑에 있지. 이 밑에 공간 볼게. 요 밑에 공간은 용돈은 많이 받죠. 용돈 많이 받는 친구들이야. 근데 여기 점이 하나 찍혔다 쳐볼게. 그럼 이 친구는 용돈은 많은데 쓰는 돈은 어떻다는 소리야? 그렇게 많이 안 쓰는 친구야, 이 친구는. 자, 그리고 여기다 하나 찍어볼게. 얘는 어때? 용돈을 쥐꿀만큼 받는데 지출액은 어때? 지출액은 겁나 많이 쓴 거야. 용돈만 받았다 하면 그냥 무조건 올리브영 달려가서 그냥 싹 다 탕진하는 거지. 그런 인간들. 자, 요런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용돈에 비해 지출액이 많은 학생 누굴까요? E겠죠. E. 지출액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용돈에 비해 지출액이 적은 학생은 누굴까요? B겠죠. B. 그러면 A, D, C는 뭐냐? 얘네는 그냥 자기가 받는 만큼 보통 쓰는 거야. C 같은 경우에는 적게 받으니까 적게 쓰는 거고 A는 많이 받으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A, D, C 얘네들은 그냥 자기 분수에 맞게 쓰는 거고 B나 E 같은 애들이 조금 더 특별한 애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산점도 볼 때 이렇게 가운데 선 그어서 하는 거 이런 것들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면 확인 5번 있죠. 확인 5번. 요것도 할 건데 이 확인 5번도 나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가운데다가 선 하나 그어 놓으시고 점 개수 한번 세보겠습니다. 얘는 1차보다 2차가 떨어진 학생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잘 세보세요. 이쪽이 1차죠.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야. 그럼 잘 봐. 여기 밑에 찍혀 있는 이 인간들 있잖아.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1차 점수는 높은 애들이야. 근데 2차 점수는 좀 낮은 애들. 여기는 1차는 높은데 2차가 낮은 친구들이야.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쪽. 그럼 이쪽 위에는 뭘까? 1차는 좀 낮지만 2차는 잘 본 친구들이겠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1차 성적보다 2차에 떨어진 이쪽에 있는 학생을 찾을 거야. 이쪽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여기는요. 이 가운데 선에 걸친 애들은 뭘까요? 똑같은 애들이야. 똑같은 애들. 그러면 그 밑에 점의 개수를 잘 세보시면 8명 나올 겁니다. 8명.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 볼게요. 오른쪽 산점도는 유제네 반 학생 10명이 지난 1년 동안 읽은 책의 숫자와 국어 성적의 국어 성적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자, 6권 이상 읽은 학생 중에서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이쪽이 책 권수죠. 그 다음에 이쪽이 성적이야.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 6권 보여요? 6권? 2, 4, 6, 8, 10 되어 있잖아. 6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제 선 위로 한번 쭉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선 기준으로 오른쪽만 다 6권 이상이죠. 몇 명이야? 그거.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명이네. 8명. 6권 이상이면 8명. 자, 그 중에 70점 볼까요? 우리 실종됐대. 자, 70점. 70점도 하나 그어볼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가야 70점 이상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면 이쪽이야. 6권 이상 읽었으면서 70점 이상인 요 자리. 선 걸친 것까지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몇 명이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되겠죠. 7명. 자, 두 번째.
8권 이상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8 쪽에다 이렇게 선 하나 그어볼게요. 8권. 그게 몇 명이니 그러면? 8권 이상이? 5명.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라 했으니까 각각 점수 구해가지고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더해서 5로 나누면 될 것 같아. 그러면 82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없지만 이거 무슨 관계야? 어떤 상관관계야 이거? 양의 상관관계죠. 보통 보면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모양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밑에 확인 6번 문제 풀어볼게요. 확인 6번. 자 15명 있고요. 둘 다 60점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그 라인을 한번 그어봅시다. 이쪽 60점, 수학 60점, 그 다음에 과학이니? 과학도 60점. 둘 다 60점을 넘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는 이쪽 오른쪽 위에 있는 요 영역 있죠. 요 영역. 요쪽에 선 걸친 것까지 이상까지니까 합쳐서 여기 이제 몇 마리가 있는지 봐야 돼. 여기 몇 마리 있어 지금?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6마리 있죠. 6마리. 그런데 전체가 15명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제 퍼센트가 나오겠죠. 몇 프로? 40%. 그래서 답은 40%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오늘 통계 했고요. 통계. 근데 이 통계 금방 다 했죠. 오늘 배운 거 잠깐만 책 덮지 마시고. 오늘 배운 거 일단 대표값에서 3개 배웠죠. 뭐뭐 배웠죠?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 그 다음에 산포도에서도 3개 배웠죠. 편차,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리고 마지막 이 상관관계에서는 양, 그 다음에 그리고 관계 없음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이런 것도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조금 어려운 거 하나, 그 아까 안 했던 거 그거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삼각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알려드릴게요.